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고점을 지속적으로 돌파를 하다가 오늘 15% 이상 급락이 확인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상방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투자 모멘텀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단일가 거래가 종료되었습니다. 일단 이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5,477억 원, 그래서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로는 162위에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좋지 않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해당 종목 정도의 시총이라면은 뭐 충분히 앞으로 여러 가지 상방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외국인 보유 지분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에 의한 주가의 변동성보다는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좌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따로 연기금이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주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업계 선두 수준의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종목 외에도 관련 계열사가 뭐 하나 머티리얼스라든지 또 아직 비상장내 회사로 또 다른 회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 모멘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의 투자 모멘텀으로 첫 번째는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그 삼성전자 투자 관련된 내용을 좀 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삼성전자가 향후 3년 동안 이 230조의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만 200조를 투입을 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증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반도체 장비 사업이나 패키징 사업, 후공정 사업에 대한 기대감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를 첫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정리를 좀 하면 삼성전자의 240조 원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반도체 업종 전체적인 수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시장의 파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마이크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에 대해서는 연일 뭐 기사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 기사 내용에도 삼성전자의 240조 투자에 대해서 나왔고, 그중 반도체가 190조에서 200조 원 전망을 한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오는 4분기 중반부터 이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3분기 말부터는 낸드 업황이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기사나 보고서에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반도체 시장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 집행에 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4분기부터는 좀 더 그런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은. 그래서 이제 이 삼성전자가 밝힌 240조 중에서 190조에서 200조 원이 반도체에 투자될 것으로 추정됐고, 뭐 그 이외에는 뭐 연구개발 비용이나 인수합병 비용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이 낸드에 대한 투자도 있지만 파운드리나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마이크론이 수혜주로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투자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최근에 굉장히 집중 투자를 했어요, 하나마이크론이.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메모리 사업과 비메모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균형 잡힌 매출 구조의 이런 밸런스를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사 내용 보면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매출 비중이 60%를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사업 두 가지에서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양쪽에 대해서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반도체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지고 핫해지는 시점이 있는가 하면 지금처럼 비메모리 반도체에 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 대해서 매출이나 그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마이크론이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비메모리 사업과 메모리 사업에서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고, 최근에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는 것은 뭐 여러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도 보면 비메모리를 확 키운 하나마이크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국내 반도체 후공정 사업에서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가 하나마이크론이고, 이 하나마이크론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 모두 사업 다각화가 돼 있다는 장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사에도. 그래서 주요 고객인 삼성전자가 메모리 투자와 비메모리 투자를 모두 대규모로 나서면서 수혜가 예상되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부분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는 것도 눈에 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트렌드가 중간중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모두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하나마이크론이 메모리 전문 후공정 기업이었어요. 메모리 전문. 근데 이제 비메모리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지난해 비메모리 매출 비중 60% 이상 올라오고, 그리고 2017년부터는 3년 연속 매출 비중이 51%였다가 지난해 크게 뛴 겁니다. 그만큼 지난해에는 반도체 트렌드가 비메모리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지속적인 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재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만들어진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1,500억의 비모리 생산시설을 투자를 한다, 이런 기사 내용도 8월 25일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 보면 하나마이크론이 비메모리 부분에 1,500억을 더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규모로 반도체 라인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짠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고객사의 수요 대응을 위한 투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신규 설비는 2022년부터 가동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투자 목적에 대해서는 완제품 테스트 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수요 대응을 위한 생산 능력 확보 차원, 아주 좋은 내용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경쟁력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마이크론의 투자 모멘텀은 자회사 중에 하나 WLS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이 있지만은 주요 사업이 뭐냐면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나 WLS라는 회사가. 그래서 이 하나 WLS라는 회사가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 대해 반도체와 관련된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거래처가 어디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인 NXP라는 회사예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하나 WLS라는 회사를 추후에 이제 상장시킬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요즘 신차 구매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차량용 반도체가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신차를 이제 대기해야 되는, 받는 과정까지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핫한 상황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 자회사인 하나 WLS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도 추후에 하나 마이크론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관련 기사 내용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하나 마이크론이랑 하나 머티리얼스라는 상장회사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하나 마이크론 외에, 하나 머티리얼스 외에 하나 WLS라는 회사.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테스트 전문 기업인 하나 마이크론이 설비 증설을 통해서 외형 성장을 모색한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난 1월에 물적 분할한 하나 WLS가 본격적인 외형 성장을 위한 설비 증설을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 WLS는 모회사인 하나 마이크론의 범프 및 프로브 테스트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설립된 회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 WLS는 글로벌 자동차용 반도체 1위 기업인 엔사라고 나와 있죠. 엔사. 근데 엔사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뭐 이렇게 앞에 글씨만 표시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이 엔사는 NXP라는 회사입니다.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 회사를 포함한 국내 팹리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 마이크론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에 한국투자 파트너스와 노티캐피털 컨소시엄을 통해서 설비 투자 자금 250억을 유치했으며, 한마디로 하나 WLS에 필요한 설비 투자 자금을 유치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이 외형 성장을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확충 계획을 세우고 있고, 2020년도에 110억 원의 수주를 매출을 기록한 회사인데, 5년 이후에는 지금의 매출 10배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매출 1000억 원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하나 WLS의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 칩 사이즈를 늘리지 않고도 고속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사이즈를 늘리지 않고 고속 충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중에서도 뭐 전기차나 아니면은 뭐 충전 시스템이 필요한 자동차에 접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이런 회사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NXP라는 회사는 글로벌 자동차용 반도체 1위 업체고, 향후에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의 보편화에 따른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 증가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라고 나와 있죠. 이 NXP라는 회사가 점점점 커지고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이 NXP에다가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하나 마이크론의 자회사인 하나 WLS도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 마이크론의 투자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또 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사실 집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회사, 그리고 브라질 법인, 그리고 베트남 법인,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자회사 등 이런 여러가지 회사의 매출에 대해서 뭐 대손이나 또 외환시장의 이런 변동성, 여러가지 영업의 요인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의 실적 평가 예상이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상을 해보자면 지속적인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졌고, 지금 외형 성장과 실적 기대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그래서 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시세가 혹은 매출이 확장되는 그런 초입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러한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실적에 대한 이제 관련 기사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기대감 기사 내용이고, 올해부터 투자 증대가 외형 성장과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 하나 마이크론의 올해 별도 영업이익률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5%를 상회하고, 그리고 테스트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내년 영업이익률은 7.7% 추가 상승할 전망, 이렇게 나왔죠.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테스트 매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후공정 사업에서 테스트 매출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전공정, 후공정 사업에 대해서 모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투자 1,500억 원 규모의 비메모리 테스트 투자 공시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외에 무선 주파수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패키지 테스트도 추가될 예정이고, 그리고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1,500억 원의 이 신규 투자 얘기가 나왔는데, 이 증설을 통해서 발생할 내년 테스트 매출액은 연간 493억 원, 영업이익은 91억 원으로 1분기부터 바로 매출에 기여될 전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실적에 반영되는 것이. 그래서 올해 하나마이크론 매출액을 20% 증가한 6,500억 원에 영업이익을 80% 증가한 930억 원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 시총을 이 보고서는 7,600억 원으로 잡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시총 8,000억 정도까지의 달성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의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저는 좋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투자 모멘텀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줄여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삼성전자의 240조 대규모 투자에 대한 반도체 업황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도 매출 증대나 수혜가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회사인 하나 WLS를 통해서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도 수혜가 가능하고, 마지막으로는 꾸준한 투자와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적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목표 주가 혹은 시총을 8,000억 정도까지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본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모멘텀을 이제 말씀드렸고,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 어제 오늘에서 상당히 하락폭이 크죠. 21,000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오늘 17,000원이기 때문에 15% 이상, 16에서 1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오늘 하락의 주요한 요인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전부터 SK하이닉스의 1조 계약을 맺기로 했던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탁 계약이 이제 결정된 바가 없고 혹은 미뤄질 수 있다. 그 당시에 처음에 SK하이닉스의 이 위탁 계약 1조짜리 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기사예요, 지금 보여드린 게. 근데 그 당시에도 정확히 결정된 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6월달에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하락의 이유는 그 SK 하이닉스로 그 계약 공급을 하기로 했던 1조 원의 그 계약이 미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에 트리거가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지속적으로 고점을 갱신해 나가는 과정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시점인 것도 맞았고요. 여러가지 이유가 합쳐져서 오늘 강력한 하락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봉상으로는 이미 이탈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확보하는 시간까지는 재매수를 하시는 거는 조심을 해주시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6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바닥이 잡힐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종목에 접근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제 오늘의 하락, 그리고 이제 하락이 좀 줄어드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이 16,000원 정도의 구간에서 바닥이 잡히는 것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는 걸 권하고, 목표 주가는 아까 시총 8,000억 정도로 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가격대에서 한 30% 이상 더 오른 가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25,000원에서 28,000원 정도의 목표 주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종목인 것은 틀림없지만 조심해야 될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급상으로 뭐 외국인이나 기관의 영향을 받는다라기 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이 뭐 단기적인 악재 기사라고 할까요? 악재 기사라기보다는 루머죠. 그런 부분과 차익 실현 매물들이 어우러진 결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섣부르게 비중 늘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봉상으로 60일선이 지지가 되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 어느 정도 조절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걱정이 많으신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 종목에서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른 종목으로 다시 한번 또 좋은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